그냥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경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뭐 좋았던 경기 많잖아요. 예. 득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정도로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나 지배력이 높았던 건 이번 경기가 최고였던 것 같거든요. 네네. 자, 그리고 다음은 토트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토트넘과 뉴캐슬 경기에서 토트넘이 4대1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자, 뭐 최고 역할은 손흥민이었고 그리고 네. 두 번째 역할은 달수형이었다. 일단 뭐 네. 이제 우리 토크를 통해서도 어제 입중계를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패널가 보기에는 경기적 총평. 총평. 네, 총평으로 어땠어요, 이 경기? 그냥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경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뭐 좋았던 경기 많잖아요. 예. 득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정도로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나 지배력이 높았던 건 이번 경기가 최고였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손흥민 선수의 역할 자체가 지난 경기는 득점에 치중됐다기보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메디슨의 역할을 손흥민 선수한테 맡겼다. 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격을 완전히 다 이끈 건데 그 역할을 너무 잘해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득점도 득점이고 이렇게 어시스트나 이런 찬스 메이킹에도 정말 이제 세계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됐구나 네. 라는 게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그런 최고의 퍼포먼스를 우리 팀을 상대로 보여주냐는 거죠. 정말 한국 지부 투나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너무 헷갈려지 마. 어제 계속 이랬어. 계속 들으니까 좀 지겹기도 하고 진짜. 이랬어. 계속 이랬어. 영원하라 뉴카슬이요. 상대팀 7번 잘한다고 막 계속 그러고 진짜.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어제 입중계 하면서 선발 라인업이 발표되고 과연 어떻게 배치될까? 이게 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손흥민 선수를 왼쪽에 배치, 히샬리송 톱, 그리고 오른쪽에 브레넌 존슨, 공미의 클룹세스키를 포진을 시켰습니다. 이 포지션 배치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히샬리송은 스트라이커가 가장 잘 맞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한다. 손흥민을 윙어로 바꾼 이유는 우리에게 오는 대부분의 기회가 사이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손흥민을 다시 왼쪽에 두는 것이 더 많은 기회와 득점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게 적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그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얘기처럼 측면 공격수부터 시작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저 우독이나 포로 같은 선수들이 중앙으로 막 들어오니까 중앙 지역의 선수가 쏠릴 때 측면 공격수들이 넓게 벌려주는 역할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부터 공격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원래 이제 뭐 히샬리송이라던가 브레넌 존슨 뭐 과거에는 솔로몬, 페리시치 이런 선수들이 다 이제 위치했었다면 예.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를 위치시킨 거죠. 네.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를 측면으로 빼면서 메디슨도 없으니까 대부분의 공격을 그냥 손흥민 올인. 그 전술을 썼는데 이제 아무래도 메디슨이 없을 때 너무 답답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답답함을 손흥민으로부터 풀어내겠다. 네. 이런 의도가 딱 들어가 있는 게 어제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제 클루셉스키를 측면이 아니라 또 최전방에 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공미라기보다는 히샬리송의 왼쪽에서 손흥민 선수랑 가까운 위치에서 뛰었어요. 거의 투톱처럼. 그러니까 그것도 클루셉스키를 약간 붙여주면서 손흥민 선수를 도와주게끔 만드는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게 만드는 네. 그런 것들도 참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많이 믿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전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현장 갔을 때 뭐 P급 작전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상을 공개해 드렸는데 몸 푸는 거 토트넘 선수들이 몸 푸는 거를 특히 이제 공격수들 쪽에서 네. 제가 영상 찍어서 보여드렸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아예 훈련할 때부터 자기가 직접 피니쉬에 대한 훈련보다는 계속 패스를 주는 훈련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훈련 때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짜 9번에 했던 해리케인 혹은 제임스 메디슨의 10번 이런 역할 자체를 손흥민 선수가 계속 연습을 하더라고요. 훈련할 때도. 그게 경기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고요. 또 이제 저희 사진의 밑에 보면 경기 흐름표가 나오잖아. 이제 이번 경기 또 하나의 특징은 전반과 후반에 경기 양상이 좀 달랐다는 거죠. 전반에는 원래 우리가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봤던 것처럼 전방 압박하고 공격적으로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지금 파란색이 훨씬 더 많이 솟아있죠 전반전에. 네. 그런데 후반전에는 까만색 뉴캐슬 쪽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토트넘이 조금은 라인을 조금은 뒤로 미룬 상태에서 지키면서 카운터를 때리는 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흐름을 변화를 줬던 것이 눈에 띄었고 그래서 데이터로 놓고 보면 저 패스 숫자 한번 보실래요? 토트넘이 한 536개 뉴캐슬이 409개인데 저거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별로 차이 안 나는 거예요.
원래는 토트넘이 웬만한 상대 만나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패스를 더 시도했었거든.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 토트넘이 그렇게 전반과 후반에 전술을 약간 다르게 운영을 하면서 변화를 줬다라고 하는 게 저 데이터로 표현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뭐 데이터적인 면을 보더라도 사실 압도적인 경기였고 네네. 뉴캐슬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조금 약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배치라든지 그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어떤 조금 약간 조절하는 이런 부분을 네. 말씀드렸는데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이 경기 MOM에 선정이 됐고요.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짚고 들어가죠. 일단 터치라인 가까이 위치하면서 저런 것도 초반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밴뎁이 주는 패스를 간결하게 원터치로 딱 찔러주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왔거든요. 예, 약간 축구 도사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이게 아까 페노가 얘기했던 예. 토트넘이 이번 시즌 측면에서 많이 경기를 풀더라. 그쵸. 라고 하는 네. 장면이죠. 네. 이제 뭐 우독이나 뭐 쿨루셉스키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위치하니까 수비 끌려 나오잖아요. 예. 끌려 나올 때 침투하는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원터치. 근데 이제 저게 왜 중요하냐면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마치 이강인 선수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저 측면에 가장 이제 붙어 있으면 네. 경기장을 끝에서 끝에까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기장 전체를 바라보게끔 하는 위치에 손흥민 선수를 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 약간 이제 여기서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저 뒤쪽으로 히샬리송도 있고요, 클루셉스키도 있고, 브레넌 존슨도 들어오고 있고, 사르도 네. 들어오고 있고, 엄청 많은 선수들이 안쪽에서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비수의 움직임과 공격수의 움직임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패스 선택지를 많이 가져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뿌려준다. 예. 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믿지 않으면, 손흥민 선수의 시야를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전술이었고, 그걸 또 손흥민 선수가 해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장면에서 그러니까 손흥민이 결국 측면으로 빠지면 문제는 그러면 누가 골을 넣을 건데 그렇죠. 손은 누가 키울 건데 이 예. 문제가 걸리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그 장면 저희 봤던 장면 다시 열어주실래요? 손흥민 선수의 요 장면에서 이거 BBC MOTD도 얘기했던 장면인데 네. 자, 손흥민이 지금 노룩으로 아래 장면 보세요. 들어가는 저 마스크 썼던 클루체스키에게 주죠. 자, 저 위에 있는 그 선수가 누구냐면 우독입니다. 전방에 있는 선수가 히샬리송이고 우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왼쪽 풀백이죠. 근데 오른쪽에 또 포로가 있잖아요. 우독이와 포로를 거의 박스까지 침투시킵니다. 하프 스페이스까지. 그래서 골도 결국은 우독이가 넣잖아.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손흥민이 빠졌을 때 그러면 공격 숫자를 어떻게 확보할 건데 이거를 측면 풀백을 매우 전진시키는 방식으로 풀어내더라. 예. 그래서 우독의 골로 연결됐었다. 저 우독의 포지셔닝도 굉장히 특징이었죠. 네. 자, 그런 장면은 지금 토트넘 축구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그야말로 왼쪽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네.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의중은 알겠어. 근데 이게 적중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었는데 결국 트리피어를 완전 무너뜨리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도움도 2개를 올렸습니다. 어제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요 오른쪽 윗장면을 보면 사실 계속 그 감차할까봐 네네. 트리피어가 그쪽으로 방향으로 몸을 좀 막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역으로 왼쪽으로 치고 올리면서 우독이가 마무리하는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속지 이런 거. 말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좀 빠져나와 이제. 속지 말라니까. 저 딱 그 첫 번째 득점 과정 저 머리 위에 있는 예. 저 장면이 이제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 구상해온 장면이에요. 이제 명확하게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넓게 있고, 네. 그러니까 선수가 몰려 있는 곳에는 손흥민 선수를 그냥 아예 빼놨어요. 그렇다는 건 손흥민 선수가 수비가 조금 없는 지역, 네. 그 지역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방향 전환을 한다. 1대1 하라 이거지. 이게 어쨌든 아이솔레이션. 예. 그러니까 보통 그 여러 이제 팀들이 가장 돌파력이 뛰어난, 파괴력이 뛰어난 공격수에게 1대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간을 넓게 만들어주잖아요. 네네. 그걸 손흥민 선수한테 한 거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오늘은 이번 경기에서는 정말 트리피어랑 1대1을 하는 장면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 1대1에서 트리피어가 손흥민 선수를 거의 그냥 뭐 제어를 아예 못하면서 네. 계속 무너졌던.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저렇게 이제 그 중앙이 아니라 측면에 있을 때도 파괴력이 넘치는 윙어인지 측면 공격수인지를 또 보여줬습니다. 네. 네. 그게 아까 전에 형이 얘기했던 풀백의 전진, 그렇지. 우독이의 골장면이라고 그렇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 저희가 그 위원님하고 저도 직관을 맨시티전 봤잖아요. 네. 그때 이제 맨시티는 도쿠한테 그걸 맡겼어요. 도쿠 계속 하더라고. 네. 근데 그거 도쿠랑 비교하니까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제 도쿠가 그날 경기에서 한 15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1대1 상황이. 왜? 그래 골대도 맞췄어.
너무 답답해갖고 빼버렸잖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진짜 빼버렸거든요. 빼버리잖아.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저 1대1 찬스를 이제 만들어줘도 그거를 또 그럼요. 저 파괴력 있게 만드는 건 선수의 능력이니까 네.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가 얼마나 높구나를 또 볼 수 있었다. 아니, 물론 이제 도쿠 잘하죠. 네. 못한다는 건 아닌데 그날 경기도 보면 차이는 이런 것 같아. 이게 저는 제가 그동안 계속 축구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축구는 당연히 운동 감각적으로 잘해야죠. 육체적으로도 잘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건 기본인데 똑똑해야 되더라고. 영리해야 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도쿠는 빠르죠. 그리고 운동 능력이 좋잖아요. 근데 그날 보면 계속 같은 패턴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포로나 이런 애들이 알아 도쿠가 어떻게 올지. 이걸 막으면 네. 내가 5번 오른쪽으로 쳤는데 막으면 왼쪽으로 한 번 쳐야 되잖아. 계속 5번이야. 계속 오른쪽으로. 그래서 도쿠가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도 못 막았거든요. 오. 근데 이제는 좀 막아요, 다들. 패턴이. 근데 소니는 되게 딱 봐도 영리하잖아. 똑똑하잖아. 네. 그러니까 트리피어를 알잖아. 트리피어도 손을 알지만 손도 트리피어를 알아. 서로 안 돼. 저긴 뭐야? 결국 그 머리 싸움이잖아. 그렇죠. 거기서 그냥 제치고 들어가서 이거 크로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장면 준비했습니다. 네. 얼마나 영리한 선수인지. 요건 트리피어가 절었어. 두 번째 골 장면도 첫 번째 골 장면과 유사했는데 똑같이 잡았거든, 트리피어가 네. 방향을. 근데 또다시 한번 왼쪽으로 치워가면서 이번엔 히샬리송의 골을 도왔습니다. 이 장면은 저 하나의 정말 스틸 잘 잡아놨네. 저 아래 장면 보세요. 그러니까 손이 진짜 똑똑한 건 이거예요. 저럴 때 만약에 그러면 트리피어가 와요. 동작 완전히 오른발 잡아놨잖아. 네네. 여러분들 원래 우리 K리그 현장 가시면 그런 거 들으십니다. 이게 목소리 어떤 게 하냐면 수비수가 공격수 잡을 때 수비 쪽 벤치에서 도와주려고 오른발 왼발 외쳐요. 네가 마크하고 있는 공격수가 오른발잡이야. 그러니까 오른발만 잡아. 왼발 열어 이런 거잖아요. 자, 손흥민의 저기서 오른발을 완전히 잡잖아. 그랬을 때 손흥민의 판단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오른발로 일단 볼을 갖다 놓는다. 오케이. 나 오른발로 할게. 저기서 수싸움에서 읽는 거야. 트리피어 갔다니까 일부러 저거 나중에 영상으로도 한번 보세요. 일부러 소니가 오른발로 칠 것처럼 가요. 그러니까 트리피어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오케이. 또 접어서 여기서 때리거나 오른발로 하려나 보다. 그래놓고 순간적으로 한번 간결하게 탁 치고 왼발로 가는 거예요. 네네네. 진짜 똑똑해요. 장면 보시면. 저도 트리피어가 무게중심이 완전 잃어버렸어. 또 저게 양발의 힘이기도 하죠. 양발의 힘이죠. 수비수는 저러니까 와씨 왼발로 칠지 오른발로 칠지 이걸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네. 자, 이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좀 돋보였던 장면이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득점 과정인데, 이거는 포로를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포로가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가장 잘했던 선수. 네. 꼽으면 포로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전 장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해준 선수 포로입니다. 그 전 장면 또 보여주시면 첫 번째 골 나올 때 우도기한테 방향 전환한 것 포로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올 때 네. 포로가 계속 이제 오른쪽에서 수비 끌어주고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방향 전환을 해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하기가 되게 편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히샬리송 장면을 보시면 트리피어가 약간 손흥민 쪽으로 뛰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히샬리송한테 약간 공간이 나고 그 공간으로 또 예술적인 롱패스까지. 요런 이제 그 포로가 이건 사실은 이 패스가 들어간 다음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 약간 포로한테 너 최고였다. 약간 이런 제스처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포로도 뭔가 이 롱패스의 그 활용도가 점점 더 이제 좋아지고 있고 이번 그럼요. 시즌에. 예. 그리고 지난 경기가 그 정점을 좀 찍었던 경기다. 네. 그 축구는 결국 숫자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는 땅 따먹기라는 표현을 쓰고요. 결국 이제 사람 숫자 싸움 할 때 숫자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아까 손흥민의 양발 때문에 그러면 2명이 붙으면 되지 않냐. 2명이 붙으면 축구는 결국 11명 싸움이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2명 붙으면 누군가의 공간이 비는 거죠. 거기서 골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포로를 칭찬하는 게 이런 거죠. 결국 우리가 전환 패스를 왜 하냐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또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환을 좌우로 갈라주면 수비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가 한쪽으로 갔을 때 거기가 비어있는 공간들이 나오거든. 저렇게 양발을 쓰거나 전환 패스를 잘할 땐 숫자와 공간에서 우위를 점해서 결국 거기서 차이를 벌여낼 수 있는 거죠. 네. 어제 PK 골을 넣었잖아요. 오늘입니다. 오늘 PK 골 넣었는데 사실 우리가 PK 장면이 나왔을 때 누가 찰지도 좀 궁금하고 메디슨 없으니까 손흥민이 어떻게 찰지도 궁금했는데 그거 억울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 PK 나왔잖아. 나보고 보지 말라는 거야. 나만 손흥민 PK 골을 라이브로 못 봤다? 여기 돌려서 봐야 돼. 보지 마라. 나보고 보지 말래 사람들이. 부정 탄다. 아니, 손흥민의 페널티 킥골을 난 라이브로 못 보고 다 재방송으로 봤어. 이 형 진짜 불쌍해. 같이 있는데. 아니 뭘 해도 내가
뭐 응원을 해도 하지 말라. 봐도 보지 마라. 말하면 말하지 마라. 진짜 이 형 진짜. 아니 이런 역사. 나 왜 제 방송으로 보냐고. 자꾸 못 봐. 뒤 돌게 만들어 사람들이. 잘 쳤어요, 근데. 잘 쳤어요. 잘 쳤더라. 골키퍼가 물론 읽기는 했는데 네. 완전 구석으로 빠르게 이제 빨려 들어갔던 골이고. 로메로 한번 합시다. 그 어제 그 캐러거가 그거 퇴장 아닙니까? 레드냅이 그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 안 바뀐다. 고쳐줄 수 없다. 그래. 이 로메로의 마음에는 그 이제 그 길들일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로메로가 이걸 교훈 삼아서 배울 거라고 생각 안 한다. 맞아. 안 한다. 아니 올스테인도 도대체 언제 배울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남겼어 또. 어제 퇴장이죠. 어제 심했죠. 엄격하게 보면은 퇴장에 가깝죠. 예. 그냥 우리 팀이 그것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면 퇴장 줬어야 돼요. 심판 눈 떠라.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좀 되면은 죄를 밟았으니까 그냥.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심지어 대승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고 그래. 그 칼럼 윌슨이 넘어지면서 막 일어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뭐 위험한 장면도 아니었어요. 따라가면 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왜 굳이 그냥 밟아서 밟고 또 바로 걸었어. 밟고 막 걷어차고 그러니까 쟤는 왜 저럴까? 그렇지. 약간 뭐 이게 사고가 갑자기 이제 뭐 분노 조절이 안 되나? 약간 급발진하는 거 있는 것 돼. 같아. 진짜 있는 것 같아. 안 된 사람 안 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급발진하는 거. 어제도 사실은 로메로가 이제 사고를 쳐서 사실은 이게 첼시전에 스노우볼이 구른 거잖아요. 맞아요. 5경기 동안. 예. 근데 그거를 또 그새 못 참고 또 이러면 또 사실 대승이었는데 큰 거 잃을 뻔했어요. 진짜. 또 네. 이제 이러면 네. 로메로는 이제 이 성질 때문에라도 이제 토트넘이 100% 믿기가 힘들다.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그 로메로가 본인의 이제 평판을 깎아먹는 행동이 아닐까. 네. 잘하긴 잘하던데. 잘하긴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질이 문제야, 진짜. 그게 이제 욱하는 거니까 그거는 통제 불가할 수도 있지. 욱하는 거니까. 우리도 욱하는 건 잘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되게 얌전한 사람인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욱하면 눈 그런 감고 사람들이 있어. 통제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있나 봐 확실히. 분명히 그 장면은 위험적도 아니고 그럴 장면도 아닌데 갑자기 얘가 돌더니 발목을 보고 들어가더니 또 넘어지면 또 차더라고. 네. 솔직히 나도 속으로는 퇴장이다. 또 VAR 봤잖아. 딱 하길래 아씨 퇴장이다. 큰일 났다. 왜 큰일 나? 자기 팀. 속으로는 그랬다고. 겉으로야 심판 붙더라 했지. 속으로 큰일 났다. 씨. 또 저 새끼 또 3경기다. 씨. 그래서 저거 왜 저런 안 되네. 맞아. 근데 어제 누가 했다고 그 얘기를? 레드냅이. 어제 또 그 명언을 남겼던 토트넘과 관련해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캐러거가 진짜 멋진 얘기. 이건 좀 다른 결인데 갑자기 딱 자기 인스타인가? 자기 이제 그 SNS에 글을 올립니다. 토트넘 시즌권 가격 아시는 분. 이걸 올린 게 있습니다. 토트넘 시즌권 가격 아시는 분. 이거 뭐야? 캐러거는 리버풀의 레전드인데 왜 갑자기 했더니 이제 이런 이유예요. 토트넘 경기 너무너무 재밌어서 올 시즌 이기고 지든 재밌잖아. 그거를 이렇게 은주적으로 표현한 거지. 너무 재밌어서 나 토트넘 경기 시즌권 사서 보고 싶어. 토트넘 시즌권 가격 아시는 분 이렇게 썼죠. 네. 그래서 여하튼 뭐 어제 경기는 이래저래. 맞아. 난 재밌었어요. 그거 재밌었어. 그 비카리오하고 칼럼 윌슨 싸웠잖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렇죠. 그 비카리오가 이러고 메롱했어? 메롱했어. 그래가지고 칼럼이 그 마지막 후반 막판에 이제 윌슨이 헤더했는데 그 비카리오가 잡은 거야. 그래서 뛰어가면 가가지고 칼럼 윌슨 빡쳐가지고 이제 둘이 싸운 거 아니야. 그쵸. 유치한 놈들. 잡혔어 화면에. 유치한 놈들 아주.